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돼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에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발전 등으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첨단 기업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해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해수욕장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 진입 단계에 있어 방역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인사권 독립 등 시의회 권한을 확대한 만큼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해 충돌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등 23개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09를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는데요.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공급하는 아리백 산업단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내 최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09 370만 제곱킬로미터를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공급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단지입니다.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5% 이상 줄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합니다. 국토부는 새만금 산단이 육상,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그린 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해 그린 산단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가 확충돼 기업 입지가 좋아졌다는 장점도 반영됐습니다.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도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주요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조성되는 18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시설과 2040년까지 구축되는 수상 태양광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100% 공급하는 아리백 산단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도 함께 도입됩니다. 여러 에너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 통합 플랫폼과 소규모 독립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가 적용됩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인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 독립적으로 전력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단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스마트 통합 안전 시스템과 드론 관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이 들어서면서 아리백 기업 유치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소재, 부품, 장비, 제조업 등과 같이 탄소 저감이나 아리백 이행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로 거듭나는 새만금 산업단지. 올해부터 추진되는 새만금 2단계 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새만금 신항 저반시설 축조 공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새만금 신항 저반시설 축조공사 적격업체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사업비 2,105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 저반시설을 오는 2025년까지 만들게 됩니다. 저반시설에는 최대 10만 톤급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 2개 부두와 배후 부지 18만 8천 제곱미터 등이 만들어집니다. 전북연구원이 새만금 복합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습니다. 전북연구원은 김관영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디즈니랜드 등 새만금 복합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지역 여건을 살피기 위해 최근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지자체를 비롯한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전북연구원의 정책연구 결과를 새만금 복합 테마파크 유치 활동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이상기후에 취약한 신동진벼 대신에 새로운 벼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시범 사업으로 4억 원을 들여 황등면 일대 100헥타르에 미호벼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낭산면과 성당면 등 500헥타르에 걸쳐 참동진벼를 보급하고 있고 여산면 일대 50헥타르에 걸쳐 십리향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익산시가 벼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창출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군산시의 농업기술 명장이 탄생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7일 한국농촌지도자 농업기술 명장 워크숍에서 군산시 농촌지도자연합회 이용우 회원이 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회원은 40년간 농업에 종사하며 드문 모심기를 선도하고 벼종자 채종포단지 5개소를 운영해 과학 영농과 생산비 절감에 앞장섰습니다. 농업기술 명장은 차세대 농업인의 정착을 돕고 농업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내 자동차 신규 등록대 수가 올 들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자동차 신규 등록대 수는 2,800대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2%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자동차 신규 등록대 수도 3,000대로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5.1%, 18%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 5년간 자동차 등록대 수는 2017년 89만 대에서 지난해 96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해 40일 동안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해수욕장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선유도 해수욕장. 피서객들은 입장에 앞서 발열 여부를 측정하고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해변에서는 마스크 없이 시원한 바다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방역 수칙 완화로 해수욕장은 벌써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거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마음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벗으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행복해지긴 해요. 좋더라고요. 3년 동안 못 벗고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제한된 게 많았었는데 여기저기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어서 되게 사람이 활기차게 느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선유도 해수욕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개장 기간인 55일 동안 6만 4천여 명이 찾았고 지난해에는 39일 동안 8만 명이 넘게 방문했습니다. 올해는 40일 동안 운영되고 피서객들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인파가 몰릴수록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달 들어 1을 넘기고 수도권처럼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역 대책이 생활 방역으로 완화돼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물놀이나 파라솔 설치 1m 이외에는 거리두기나 발열 측정,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같은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서 출입 통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방역 관리자 지정, 그다음에 어떤 실내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철저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격 개장에 들어간 선유도 해수욕장. 코로나19 재유행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9,132명, 해외 유입 19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2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54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90명, 군산 70명, 익산 58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6일 기준 1.16을 기록해 유행 지속 경향을 보였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백신 4차 접종자는 3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사망 예방 효과가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의 4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익산시는 강조했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120일이 지난 뒤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사전 예약 누리집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 원서를 빼돌려 관리한 혐의로 전라북도 전 고위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지난 4월 이뤄진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에서 민주당 입당 원서 사본 만여 장을 관리한 핵심 인물입니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행적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민주당 입당 원서 유출 경위와 정치권 인사 연루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익산과 군산 등 도내 공무원 노동조합이 오늘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전라북도에서 부시장이 내려오면 업무 추진비와 관사, 출퇴근 관용 차량을 지원하는 등 시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사와 관련해 부시장 입맛에 맞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온갖 폐해만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는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만큼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부시장과 5급 사무관에 대한 관행적 인사 행태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사권 독립 등 시의회 권한이 강화되는데요. 강해진 권한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3개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시의회 정보 공개는 그동안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의회 운영과 의원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에 걸쳐 23개 항목은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회 운영 분야 9개 항목을 보면 그동안 정보 공개에 민감한 부분이었던 의원별 겸직 현황과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 의정비 심의 내용, 행사 개최 내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의원활동 분야 9개 항목에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의안 처리 현황, 의원별 출석률 현황 등이 포함됐고 의회 사무 분야 5개 항목에는 민원 처리 현황과 의원 입법 지원 현황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특히 정보 공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 공개 메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익산시의회는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착수했고 군산시의회도 논의를 거쳐 조만간 홈페이지 개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야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의회나 시의원이 역동적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지방자치정보 공개 시스템 내고장 알림이를 통해 지방의회 회의 일수와 의원 1인당 의정비, 의원 1인당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지방의회 민원 처리 현황 등 5개 항목은 연간 실적이 공개됩니다. 전국 의회와 시의원 내역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이 마련되자 시민단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원 및 직계가족 대상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공개 등이 빠져 아쉽지만 지금의 정보공개 내용은 유권자들이 시의회와 시의원을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나 페널티 적용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의회가 제대로 된 정보 공개를 스스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꼼꼼히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책임으로서는 많은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의회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권 독립 등 올해부터 권한이 강해진 시의회. 그에 걸맞게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인 시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제관광국장에는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이, 상하수도 산업단장에는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또 역사문화재과장에는 배석희 주택과장이, 기획예산과장에는 김우진 모형동장이 자리를 옮기는 등 5급 이상 21명에 대한 보직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군산에 방치되고 있는 인공동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군산대학교와 간담회를 열고 인공동굴과 관련한 연구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와 군산대는 인공동굴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과 관련된 학술 연구를 진행해 관광산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무기고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동굴 6개가 발견되고 인근 원당마을에도 인공동굴 등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됐습니다. 익산 지역은 농업 분야에 한해 43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됐고 군산은 농업 분야 6명에 어업 분야 23명을 포함해 모두 29명이 배정됐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됩니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의 가족이나 친척은 만 19세 이상부터 계절 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년 전 선유도에 도입됐다 방치돼 오던 자율주행 버스가 오늘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직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평일 2대, 주말에는 4대의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합니다. 또 섬의 날을 기념해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열리는 섬의 날 행사 기간에 셔틀버스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지난 2020년 5월 도입된 이후 몇 차례 시범 운행을 거쳤지만 운송 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2년 가까이 방치돼 왔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과거 직장에 같이 다녔던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 했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전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은방에서 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9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나머지 3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쯤 전주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팔찌를 한번 차보겠다며 건네받은 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금은방 주인은 이들이 의심쩍어 도금 팔찌를 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시상 분야는 혁신과 경제, 문화, 나눔 등 4개로 나뉘며 후보자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24일까지 도자치행정과 또는 시군 자치행정부서로 하면 됩니다.
전북도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분야별 수상자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을 찾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군산시가 군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확보를 목표로 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군산시와 기업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항만 정책과 군산항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후지와의 연계망 구축과 군산항을 자동차 환적기지로 특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시는 새 정부의 항만 정책에 맞춰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제7회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에서 지역문화관광 혁신 리더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 공로를 인정해 익산문화관광재단을 수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09년 익산문화재단으로 출범한 이후 2018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꾸고 문화에서 관광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군산 개복 단편 영화제가 24초 영화를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은 24초 길이의 영상물을 제작해 영상과 신청서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민예술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군산 개복영화제는 오는 9월 24일 오후 3시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과 야외 뒤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문화도시 3355에 참가할 시민 모임 40팀을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익산시민 또는 익산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소속된 학생이나 직장인으로 3인 이상 또는 5인 이하로 팀을 구성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팀에게는 모임 운영비 15만 원과 이야기 도구 등이 지원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21일까지 익산 희망연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화도시 3355는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시민들이 해보고 싶은 활동을 제안해 모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 확산 의지를 다짐하는 농촌 지도자회 상징비를 건립했습니다. 군산 미성동 주민센터 신청사가 완공돼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군산 나운 3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 후원을 약속한 J&K 헤어의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24도에서 3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